여러분의 공동체 안녕하시지요? 공동체의 구성원인 마을 주민들이 행복해야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다 라는 철학을 모토로 공동체 연구가이자 활동가로 활약하고 있는 남영찬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 저희가 콘텐츠 설계 및 개발 단계, 즉 참여형 문제 해결 방법 중에 저희는 의견 수렴과 전원 발표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 왜 전원 발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자, 오늘은 다름 아닌 이제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전원이 자기 의견에 대해서 주장을 말씀하시고 설득을 하고 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맨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될까요? 다름 아닌 결정을 해야 되겠죠. 결정.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멀티보팅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남영찬 박사와 함께하는 공동체 참여형 문제 해결의 아주 중요한 툴 가운데 하나가 다름 아닌 이 멀티보팅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제가 대다수 농어촌 도심 공동체 주민들께 여쭤보면 거의 다 처음 들어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희는 민주주의 하면 어떻게 배웠죠? 1인 1표다. 다수결의 원칙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런 문제도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그동안 대통령을, 국회의원을 국민 직선제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권자의 한 65%에서 70% 정도가 투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이, 후보 중에 한 사람이 100% 찬성을 받아도 유권자 전체의 70%밖에, 65%에서 70%밖에 지지를 못 받는데 후보가 놀랍게도 대략 한 10분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죠? 경쟁이 치열한 곳은 10분이 더 넘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권자의 65%에서 70%밖에 투표를 안 하고 그 65%에서 70% 중 1등한 사람을 골라봤자 35%? 많아야 40% 정도의 지지를, 아니 40% 넘는 경우는 거의 잘 못 봤습니다. 자, 그러면 60% 또는 70% 투표자의 40% 지지를 받았다면 4, 7, 28 전체 유권자의 28%밖에 지지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정, 투표라고 하는 1인 1표 투표 제도의 맹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남영찬 박사는 마을과 관련된, 공동체와 관련된 어젠더를 결정할 때는 다름 아닌 이 멀티보팅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 어느 공동체든 핵심 그룹, 즉 포커스 그룹은 대략 10분 내외입니다. 그 10분 내외를 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의견을 들었다고 칩시다. 한 분한테서 하나씩. 그럼 대략 한 10가지 안건이 나왔겠죠. 이 10가지 안건을 가지고 1인 1표 가지고 투표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과반수가 넘는 결정을 절대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1인 1표, 안건은 10건, 어떻게 과반수가 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마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한 표가 아닌 멀티, 다수표를 부여하자. 다수표를 부여해야만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쪽으로 반드시 수렴이 되더라. 이게 바로 남영천 박사가 연구하고 현장에서 수도 없이 실시했던 사례입니다. 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놀랍게도 이 멀티 보팅을 하면, 즉 안건의 2분의 1표만큼 투표권을 주는 거죠. 자,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어떤 마을의 포커스 그룹이 10분인데 그 10분들이 10건의 안건을 냈다. 그러면 10건의 2분의 1인 5표씩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즉 1번부터 10번까지 안건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내가 그래도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당신의 의견이겠죠. 물론 뭐 당신의 의견을 처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 의견이 맞아. 자, 두 번째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 세 번째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 네 번째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 다섯 번째로 옳다고 생각하시는 안건까지만 번호를 좀 적어 주십시오. 어디에? 이런 포스트잇에 좀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투표는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절대 옆에 분들한테 상의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이 이제 고민에 빠지십니다. 그래, 내 거는 알아. 내가 주장했으니 하나는 결정을 했어. 그러면 나머지 9개 중에 저 남영찬 박사가 4개를 더 추가하라니 이 4개가 어떤 게 좋을까? 고민스러우시겠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한참 동안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충분히 고민하시게 둬야죠. 왜냐하면 내 의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거나 어르신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시간의 촉박함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준 다음에 이렇게 포스트잇 또는 빈 양식의 종이를 드리면서 1번부터 10번까지 제시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5개만 골라주십시오. 단 이 5개 번호는 상이해야 됩니다. 내가 3번을 주장했다고 해서 33333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1번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 2번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 3번, 4번, 5번 5개를 결정하셨으면 이 빈 종이에 어르신 이름을 쓰지 말고 번호만 적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르신들은 손으로 가리고 펜으로 번호를 5개를 쓰십니다. 그러면 저 또는 진행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 투표용지를 다 걷어오겠죠. 자, 어르신들 표정을 보면 되게 의아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70년, 80년을 사시면서 이런 투표를 단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겠죠. 그냥 1인 1표만 했어, 그동안. 그런데 어느 날 남영찬 박사가 와서 마을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는 주민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주민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게 멀티보팅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수표를 드렸더니 그분들이 적어내긴 적어냈어.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뭐야, 도대체 나 처음 해보는 건데 왜 남영찬 박사는 이렇게 5가지씩 적으라고 했을까? 의아해 하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의아해 하시겠죠. 첫 경험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내가 과거에 하지 않았던 것, 더군다나 7, 80년 동안 사시면서 경험하지 않았던 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주저주저 하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너무 진행한다고, 코치를 강하게 한다고 어르신들을 막 끌고 가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투표용지를 다 저희가 집계를 다 이제 가져갔겠죠. 그러면 가져온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계를 해야 되겠죠. 집계. 그죠? 자, 이제 환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집계, 결정하기 위한 집계 과정을 다음 편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남영찬 TV를 끝까지 시청하신 귀하는 정말 공동체에 관련된 고민하는 최고의 인재십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최고! 정말 최고!